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학살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타임지의 충격적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단 이틀 동안 무려 3만 명의 시민이 정권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요 사태가 아니라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벌인 전면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신 가방이 모자라 트랙터 트레일러에 시신을 실어 나르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오히려 분노를 깨웠습니다. 인터넷이 끊긴 암흑 속에서 이란의 Z세대는 밤마다 거리로 나와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을 불태우고 발코니에서 정권을 향한 죽음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을 앞세운 트럼프의 무력 개입이 임박한 가운데 86세 독재자 하메네이의 이슬람 공화국은 과연 2026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독재 정권의 잔혹한 말로와 자유를 향한 이란 청년들의 멈추지 않는 투쟁의 실체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사건의 본격적인 비극은 2026년 1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로만 기록될 수 없는 인류사적 재앙입니다. 이란 보건부 내부 관료들이 목숨을 걸고 유출한 기밀 통계에 따르면 이 짧은 기간에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식 발표인 3,000명을 무려 10배나 상회하는 3만 34명에 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장면은 테헤란 외곽의 어느 황량한 공터입니다. 녹색과 흰색의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들이 여러 대 줄지어 서 있고 그 앞에 넓은 공터 바닥에는 검은 비닐로 엉성하게 덮인 수천 구의 시신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구급차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죽음이 몰려오자 정권은 농업용 트레일러를 시신 응구차로 개조했습니다. 이 트레일러들은 평소 곡물이나 비료를 실어 나르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란의 미래였던 청년들의 차가운 육신을 싣고 베헤슈테 자흐라 묘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자식과 형제를 잃고 울부짖는 수천 명의 시민이 쥐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으며 공기는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로 가득합니다. 일부 유가족은 검은 비닐 사이를 미친 듯이 쥐지며 자신의 가족을 찾으려 하지만 무장한 보안 요원들은 개머리판을 휘두르며 이들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한 장면이 지상으로 옮겨온 것과 같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은 단순히 우발적인 진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학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신 가방조차 준비하지 못할 만큼 단기간에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정권은 옥상에 배치된 저격수들과 거리의 장갑차를 동원해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를 히틀러식 대형 거짓말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내부에서 유출된 데이터와 현장 의료진들의 절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증언합니다. 샤리아티 병원과 카스라 병원의 응급실 바닥이 피로 흥건해 걷기조차 힘들었으며 냉동 창고가 포화 상태가 되어 복도와 지하 주차장에 시신을 방치해야 했다고 말입니다. 간호사들은 마취제도 없이 수술을 집도해야 했고 부상자들은 체포될까 두려워 마취도 없이 탄환을 뽑아내며 기명을 참아냈습니다. 2026년의 시작은 그렇게 이란인들에게 피 1월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독재 정권은 이 거대한 학살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외부 세계가 이 비극을 보지 못하게 하여 시위가 잦아든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디지털 장막을 쳐서 이란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던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끊겼지만 이란의 젊은 세대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암흑의 밤 그들은 오히려 더 영리하고 잔혹한 사냥꾼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오프라인 메시징 앱과 메시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게릴라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팻말을 드는 대신 혁명수비대의 경제적 심장부인 에트카 슈퍼마켓 체인을 불태우고 그동안 절대적인 성욕으로 여겨졌던 모스크를 공격하며 종교적 강요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에트카 슈퍼마켓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혁명수비대의 비자금이 흐르고 퇴역 장성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불탄다는 것은 독재자의 주머니가 털리고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서방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가 해방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광경은 매일 밤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집니다. 테헤란과 마샤드 시라지의 시민들은 인터넷이 없어도 약속된 시간이 되면 발코니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동시에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이 거대한 분노의 합창은 도시 전체에 메아리치며 정권의 보안 요원들에게 극도의 심리적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지 찾기 위해 허공의 위협 사격을 가하지만 수만 가구에서 쏟아지는 분노의 함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자신들을 향한 증오를 들어야 하는 독재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가공된 평화로운 영상을 내보내도 시민들은 그 화면을 향해 조롱 섞인 비명을 지르며 이를 촬영해 수천 개의 우회 경로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칼보다 무서운 심리적 테러이며 독재체제의 내부 붕괴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강조하던 이슬람의 도덕은 이제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으며 권력의 정당성은 이게 영원히 상실되었습니다. 이란의 Z세대는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원주민답게 레이더망 아래에서 활동하는 법을 배웠고 정권이 가장 아파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다음 공격을 위한 숨고르기일 뿐입니다. 국제사회의 외면 속에서도 이들은 맨몸으로 총탄에 맞서며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오직 자유를 향한 갈망과 동료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만이 가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이 2026년 말까지 현재의 권력을 온전히 보존하며 생존할 시나리오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내부 보건 관료들이 기밀 통계를 유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정권 내부의 충성도가 바닥났음을 의미합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하메네이 이후에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일부 장성들은 이미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며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려옵니다. 내부의 배신과 국민의 증오 그리고 마비된 전쟁 경제가 하메네이의 발밑을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내부의 처절한 투쟁은 외부의 거대한 압력과 맞물려 정권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수십 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이란 코앞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13만 톤급의 이 거대 함대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갑판 위에는 F-35C 스텔스 전투기들이 출격 대기를 마쳤으며 비일비 전략 폭격기들은 이미 인근 기지에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평화적인 시위대를 계속해서 학살하거나 체포된 800명의 시민을 처형한다면 작년의 핵시설 타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작년의 타격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할 것이며 이란의 모든 군사 지휘부와 에너지 인프라를 한꺼번에 증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테헤란 엔겔랍 광장에 바람을 심으면 폭풍을 거둘 것이라는 협박성 벽화를 내걸었지만 압도적인 미국의 기술력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미국의 잠수함들은 이미 이란의 주요 항구 인근에서 어뢰 발사관을 열고 대기 중이며 하늘 위의 드론들은 하메네이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다고 큰소리치지만 실제로는 자국 아파트를 타격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현금을 챙기려던 계획도 우크라이나의 카스피해 타격으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란이 공급하던 샤헤드 드론 공장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에 의해 불바다가 되었고 미사일 공급망은 마비되었습니다. 이제 이란 정권은 돈줄과 무기줄 그리고 국민의 지지까지 모두 잃은 사면 초가의 상태입니다. 하메네이가 숨어든 지하 벙커의 콘크리트가 아무리 두꺼워도 미국의 벙커버스터와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혁명의 불길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제국의 끝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종말의 시점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이 잔혹한 체제가 2026년의 태양을 마지막까지 볼 수 있을까요? 3만 명의 선열이 스며든 이란의 대지는 이제 하메네이의 발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이륙 준비를 마친 미국의 전투기들과 거리에서 화염병을 든 Z세대의 분노가 만나는 그 지점이 바로 독재 정권의 종착역이 될 것입니다. 이란의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를 때 과연 중동의 지도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트레일러 위의 시신들은 독재 정권이 치러야 할 가장 가혹한 대가의 서막입니다. 3만 명의 목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죽음은 이란을 넘어 전 세계 독재 정권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전쟁과 혁명의 끝은 누가 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만 명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하메네이의 야욕은 이미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K팩트는 이 긴박한 지정학적 대전환의 순간을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하겠습니다. 테헤란에서 들려오는 다음 소식은 하메네이의 해외 도주 소식일지 아니면 미 함대의 포격 소식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란 정권의 몰락은 러시아와 중국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푸틴이 드론 공급망이 완전히 끊기고 중국의 중동 에너지 전략이 뿌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도미노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메네이가 벙커 안에서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K팩트는 진실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술의 승리와 인간 의지의 승리가 교차하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결코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란의 국기가 바뀌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팩트는 내일도 더 강력한 팩트로 돌아오겠습니다.